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YC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한가로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시간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시간의가 일단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보통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상한가 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 매도 수량이 걸려 있고 상한가긴 상한가지만 살짝 우리가 봤을 때 좀 애매하네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가총액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1.5조인데 우리가 이 진짜 시가총액을 보기 위해서는 요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유통 시가총액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18,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 자체가 6천억 정도? 요 정도 좀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HBM 관련돼서 그죠? 하이닉스 쪽에 고급한 애가 누구죠? 바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의 HBM은 한미반도체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HBM은 누굽니까? YC라는 거예요. YC. 자, 우리가 항상 대세 상승 전에 모두가 의심을 합니다. 그쵸? 의심을 해요. 이 YC라는 종목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5,000원대 어떻게 보면 5,000원대도 아니죠. 밑에 구간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2,000원대부터 주가가 쭉쭉쭉 올라와서 18,000원까지 갔고 우리가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상 근데 얘가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나?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HBM 관련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는 추세만 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10,000원에서 16배가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고점으로 찍으면 17배. 얘도 2023년도부터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잘 나오나요?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때는 줄어들었고,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요런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주식에 이제 선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도 보면 2023년도 보면은 300억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2023년도 1월, 그쵸? 1월부터 2023년도 12월, 그쵸? 이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주가 몇 배 갔어요? 7배 올라갔어요. 7배. 그죠? 왜 올라갔어요? 왜? 기대감으로. 그죠? 그 또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 그럼 YC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지금 검색을 잠깐 해봐도 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YC 36조 어드반 테스트와 기술력 투톱이다. 다른 거 보지 말아라 라고 좀 기사가 좀 나왔죠. 이러면서 이제 상한가에 좀 도달했는데 자, 우리가 36조의 어드반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자체가 뭐예요? 조금 공격적인 기사긴 합니다. 36조라는 걸 강조시키는 거 봤을 때. 왜냐면 YC가 지금 몇 조인데? 1.5조인데. 그럼 몇 배? 23배가 더 가야지 36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트를 봤을 때도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수급이 공격적으로 밑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한가 잔량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좀 풀리면서 그러니까 상한가가 일단 풀렸잖아요. 상한가 풀렸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눌릴 수는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마저 좀 읽어보면은 자 시가총액 36조 원에 달하는 어드반 테스트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 연간 GPU 출하량은 올해 341만 개에서 내년 거의 2배 이상 증가할 것 내다봤다. HB100 그 H1000 자 정정하겠습니다. B100
N은 그리고 H100 대비 2.4배의 HBM이 탑재되기 때문에 HBM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니까 2배 이상 HBM 관련돼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AI GPU 출하 성장은 폭발적이라며 다른 곳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픈 AI에서 올해 출시한 영상 생성용 AI 소라의 경우 매우 보수적인 계산에도 약 70만 개 엔비디아 H100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의 AI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GPU가 2023년 출하된 전체 엔비디아 GPU 147만 개의 절반가량이라는 의미이다. TSMC의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26년까지는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HBM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터 기술력을 가진 YC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000원 제시했다. 주당 순이익 추정에 어드반 테스트 주가 수익 비율 30% 할인한 32.3배를 적용했고 HBM 라인 증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고객사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다르겠죠. 왜냐면은 이 YC가 삼성전자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를 좀 보시면은 YC가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잇따른 초대형 투자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에 따른 어쩌고 YC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에 맞춰 신규 제품을 개발 중이라며 신규 제품을 통하여 DDR5 HBM 코어 테스트 양산을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BM은 삼성전자가 다소 늦게 투자를 늘리는 메모리로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위다. 그간 메모리 분야에서 선두자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1위 탄환을 위해 공격적인 신제품 개발과 생산 시설 확대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든 HBM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쵸? 뭐요? 성공시켜서 공장을 빠르게 자본력을 통해서 증설을 하면은 누가 제일 강한 수혜주다. YC가 수혜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HBM 못 만들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힘들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YC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원래 하이닉스에 뺏기긴 했지만 HBM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다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1위 기업이 이러한 잠재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HBM 관련된 삼성전자의 문제는 열이에요, 열.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냉각 시스템 관련주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잘 돼야 YC가 잘 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시간애가 흔들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회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 그죠? 거래량이 190만 터졌어요. 1분에. 그럼 여기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장 초반에 요 정도 눌림목 기회 볼 수 있다. 17,000원 초반. 여기 눌렸을 때 잡아놓으면 이대로 수익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눌림목 나오면 공략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YC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상따로 들어오신 분들 많고 이 밑에 구간에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YC를 좀 바라봤을 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크게 변동성이 생기고 있죠. 여기서 강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구간, 여기서 지지가 좀 나와줄 확률이 있다. 여기에서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구간은 보이시죠? 여기 17,200원, 그쵸? 여기 60분봉으로 좀 볼까요? 17,200원 구간. 여기를 봤을 때 지우고 딱 봐봐요. 뭐요? 여기가 단기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죠. 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그 YC는 월요일에 눌러주면 우리가 기회로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주가를 올리는 이 원동력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결과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공급 계약 어느 정도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YC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HBM이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순간 생산 시설을 급격하게 늘릴 거고 거기에 뭐가 많이 필요하다?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YC 엄청난 폭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YC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좀 있거나 혹시나 타점을 좀 월요일에 정확하게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YC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어떤 자리에서 잡아가야 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할 시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단기적인 가치 계산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YC라고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이유,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이유 이런 거 기법을 통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잠깐만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